오늘 오전 10시 48분 삼성전자 주가가 20만 원을 뚫었습니다. 같은 시각 SK하이닉스가 100만 원을 넘었습니다. 코스피는 장중 5,864선까지 치솟았습니다. 전일 대비 약 4% 가까운 폭등입니다. 20만 전자, 100만 닉스. 이 두 숫자가 동시에 뚫린 건 중동에서 전쟁이 터진 뒤 처음입니다. 뉴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반도체 강세에 힘입어 코스피가 올랐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왜 하필 오늘일까요? 왜 하필 이 타이밍에 이 폭으로 터진 걸까요? 뉴스는 그 이유를 설명하지 않습니다. 단언컨대 오늘 벌어진 일은 반도체 강세라는 네 글자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3원 20만 삼성전자 주주, 100만 SK하이닉스 주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불과 9일 전 3월 9일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돌파한 그날 삼성전자는 하루 만에 8.5% 폭락했습니다. SK하이닉스는 9.3% 급락했습니다. 고점 대비 24%가 증가했습니다. 하이닉스가 83만 6천 원까지 주저앉았던 그날 계좌를 열어보고 심장이 멈추는 기분에 느끼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 공포를 견딘 사람과 공포에 팔아버린 사람. 지금 이 순간 계좌에 찍힌 숫자 차이가 수천만 원입니다. 도대체 9일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엔비디아가 HBM을 쓰지 않는 칩을 발표했습니다. 삼성과 하이닉스의 밥줄인 HBM이 필요 없는 칩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삼성과 하이닉스 주가가 폭락해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정반대로 폭등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모순입니다. 이 모순의 답을 찾으려면 뉴스가 절대 엮어주지 않는 세 개의 연결고리를 하나로 깨어야 합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제가 직접 꿰겠습니다. 오늘 한국 주식시장에서 세 개의 폭탄이 동시에 터졌습니다. 첫째, 오늘 아침 수원 컨벤션 센터. 삼성전자 제57기 주주총회에서 16조 원 규모 자사주 소각이 공식 의결됐습니다. 찬성률 99% 이상입니다. 둘째, 어제 미국 캘리포니아 세너제이 엔비디아 GTC 2026 현장에서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SK하이닉스 뉴욕 ADR 상장을 검토하고 있다고 처음으로 공식 발언했습니다. 젠슨 왕이 보는 앞에서 글로벌 카메라 앞에서 나온 말입니다. 셋째, 같은 무대에서 젠슨 왕이 그로크 스림 LPX라는 완전히 새로운 칩을 공개했습니다. 이 칩은 HBM을 쓰지 않습니다. 스램만 씁니다. 그리고 2028년 출시될 페인만 아키텍처의 윤곽까지 처음으로 드러냈습니다. 3D 다이스태킹의 커스텀 HBM. 지금까지 본 적 없는 구조입니다. 이 세 개의 뉴스. 따로 보면 그냥 좋은 소식이거나 무서운 소식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개를 하나의 줄로 꺼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앞으로 어디를 향하는지 놀라울 정도로 선명하게 보입니다. 그리고 영상 후반부에서는 지금 시점에서 삼성과 하이닉스 중 어디를 먼저 봐야 하는지 세 가지 시나리오로 숫자까지 짚어드립니다. 그 숫자가 나오기 전까지 절대 이탈하지 마십시오. 자, 첫 번째 카드를 뒤집겠습니다. SK하이닉스 뉴욕 상장. 어제 세너제이에서 최태원 회장이 기자들 앞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 주주들뿐 아니라 미국과 글로벌 주주들에게도 노출되는 더 글로벌한 회사로 만들겠다. 상장을 검토하고 있다. 이 한마디가 왜 폭탄인지 설명하겠습니다. ADR이란 쉽게 말해서 한국 주식의 복사본을 뉴욕 증시에 올리는 겁니다. 미국 펀드 매니저가 한국 증시 계좌 없이 뉴욕에서 달러로 바로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가 달라지냐고요? TSMC를 보십시오. TSMC는 대만 증시에 상장되어 있으면서 뉴욕에도 ADR을 올려놨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2024년 한 해 동안 뉴욕 ADR 주가는 약 90% 폭등했습니다. 같은 기간 대만 본주 상승률을 크게 웃돌았습니다. 뉴욕 ADR이 대만 본주보다 비싸게 거래된 겁니다. 이걸 프리미엄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미국에는 수천 개의 글로벌 ETF와 연기금이 있습니다. 이 돈들은 미국에 상장된 주식만 살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TSMC가 뉴욕에 올라가자마자 이 돈이 쏟아져 들어간 겁니다. 현재 TSMC 시가총액은 세계 6위입니다. 엔비디아,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바로 다음입니다. 이 그림을 SK하이닉스에 대입하겠습니다. SK하이닉스의 현재 PER은 약 7배에서 8배 수준입니다. PER이란 기업이 1년에 버는 돈 대비 주가가 몇 배인지를 나타내는 가격표입니다. 같은 메모리 반도체를 만드는 마이크론은
뉴욕에서 PER 15배에서 20배를 받습니다. 같은 장사를 하는데 가격표가 2배 이상 차이 납니다. 이걸 코리아 디스카운트라고 합니다. 한국에 상장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저평가 받는 겁니다. 쉽게 말해 똑같은 명품 가방인데 백화점이 아니라 동네 시장에서 파는 것처럼 취급당하는 겁니다. SK하이닉스가 ADR을 발행하면 어떻게 됩니까? 미국 시장에서 마이크론과 같은 잣대로 평가받기 시작합니다. PER이 7배에서 15배로만 올라가도 지금 100만 원인 주가가 200만 원 이상을 가리킬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대신증권 목표가 145만 원, 맥콜이 170만 원. 증권사들은 이미 숫자를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아직 확정이 아닙니다. 최태원 회장은 검토 중이라고 했습니다. 검토 중이라는 말과 한다는 말 사이에는 엄청난 거리가 있습니다. 과거에도 SK하이닉스 측은 여러 선택지를 검토하고 있지만 확정된 것은 없다고 공시한 적이 있습니다. 다만 이번에는 회장이 직접 젠슨황이 보는 앞에서 글로벌 카메라 앞에서 말했다는 점이 다릅니다. 무게감이 전혀 다릅니다. 그리고 이 ADR 카드는 삼성전자 주가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어떻게 미치는지는 세 번째 카드를 뒤집은 뒤에 설명하겠습니다. 순서가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 카드. 삼성전자 16조 원 자사주 소각. 오늘 아침 수원 컨벤션 센터 제57기 주주총회에서 정식 의결됐습니다. 자사주 소각이 뭔지 비유로 설명하겠습니다. 피자 한 판이 있습니다. 원래 8조각입니다. 삼성전자가 이 중 한 조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소각한다는 건 그 한 조각을 아예 불태워버리는 겁니다. 피자 크기는 그대로인데 조각수가 7개로 줄어듭니다. 남은 7조각을 가진 사람들의 몫이 자동으로 커집니다. 숫자로 보겠습니다. 소각 대상은 보통주 약 7,335만 주, 우선주 약 1,360만 주, 합계 약 8,700만 주입니다. 금액으로 약 16조 원입니다. 보유 자사주의 82.5%를 한 번에 태우는 겁니다. 여기에 하나 더. 전영현 부회장이 오늘 주총에서 밝혔습니다. 2025년 연간 정규 배당 9조 8천억 원에 추가 특배 배당 1조 3천억 원까지 지급하겠다고요. 자사주 소각 16조 원에 배당 11조 2천억 원. 합치면 27조 2천억 원의 현금이 주주에게 돌아갑니다. 경제는 겉으로 안정적이지만 실제로는 보이지 않는 균열 위에 서 있습니다. 뉴스에서 안 알려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올해 3월 6일 시행된 개정 상법에 따르면 모든 주식회사는 자사주를 소각해야 합니다. 삼성전자만 착해서 소각하는 게 아닙니다. 법이 바뀌어서 소각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지분 8.51%, 삼성화재가 1.49%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합치면 약 10%입니다. 삼성전자가 자사주를 소각하면 전체 주식 수가 줄어들면서 삼성생명과 삼성화재의 지분 비율이 자동으로 올라갑니다. 합산 10.13%가 됩니다. 긍산분리법은 보험사가 비금융회사 지분을 10% 이상 보유하면 의결권을 제한하거나 강제 매도를 요구합니다. 16조 원을 소각했는데 그 부작용으로 삼성, 계열사가 약 1조 3천억 원어치 주식을 팔아야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자사주 소각이면 무조건 주가에 좋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데이터를 보면 그것은 절반의 진실일 뿐입니다. 소각의 빛 뒤에는 금산분리라는 그림자가 있습니다. 투자자라면 반드시 머릿속에 넣어두어야 할 변수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카드입니다. 이 카드가 오늘 영상의 핵심입니다. 엔비디아 그록 스림 LPX 그리고 페인만 GTC 2026 키노트에서 젠슨왕이 꺼낸 칩입니다. 이 칩을 처음 들었을 때 한국 반도체 투자자 상당수가 공포를 느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칩은 HBM을 쓰지 않기 때문입니다. 잠깐 HBM이 뭔지 정리하겠습니다. HBM은 고대 여풍 메모리입니다. AI 칩이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빠르게 처리하려면 옆에 128차선 고속도로 같은 메모리가 붙어 있어야 합니다. 그 고속도로가 HBM입니다.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전 세계 HBM 시장의 90% 이상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GPU가 팔릴 때마다 HBM도 같이 팔리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그라크 스림 LPX는 이 고속도로를 아예 안 깔았습니다. 대신 칩 안에 SRAM이라는 초고속 메모리를 잔뜩 넣었습니다. 칩 하나에 500MB, 대역폭 150TB, 456개의 LPU 칩을 묶으면
128GB SRAM에 40PB 대역폭이 됩니다. HBM 없이도 AI 추론 성능을 기존 대비 최대 35배까지 끌어올린다고 젠슨왕이 직접 발표했습니다. 이 뉴스만 보면 공포가 맞습니다. HBM 수요가 줄어드는 것 아닌가? 삼성과 하이닉스 장사가 안 되는 것 아닌가?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있습니다. 이 반전을 이해하면 공포가 기회로 바뀝니다. 그라크 3 LPX는 혼자 일하는 칩이 아닙니다. 엔비디아 공식 기술 문서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베라루빈 NVL 예디비와 함께 작동하도록 설계되었다. 그로크 3 LPX가 추론의 빠른 토큰 생성을 담당하고 베라루빈 NVL 외짐지가 무거운 학습과 맥락 처리를 담당한다. 베라루빈 NVL 예집12가 뭡니까? 엔비디아의 차세대 GPU 렉입니다. 이 렉 하나에 루빈 GPU 72개가 들어갑니다. 각 GPU에는 HBM4가 288GB씩 붙어 있습니다. 대역폭 2.8TB. 무슨 말이냐? 그로크3가 HBM을 안 쓰는 대신 그럭스무가 짝을 이루는 베라루빈은 역사상 가장 많은 HBM을 쓰는 칩입니다. 마치 축구에서 공격수가 골을 넣으려면 미드피더가 패스를 해줘야 하는 것처럼 그로크스미가 빠르게 답변을 뱉으려면 베라루빈이 먼저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HBM으로 처리해줘야 합니다. 진짜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로크스미 LPX가 많이 팔릴수록 베라루빈도 같이 팔립니다. 베라루빈이 팔릴수록 HBM4도 같이 팔립니다. HBM 수요가 줄어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폭발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 이것은 HBM의 종말이 아니라 시소와 같습니다. 한쪽에서 스람이 올라가면 반대쪽에서 HBM이 더 무겁게 내려앉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그라크 스름 LPX 안에 들어간 SRAM을 누가 만드느냐? 엔비디아 공식 자료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LP4X 공정으로 제조됩니다. 삼성은 HBM4도 팔고 그로크3에 SRAM도 파는 겁니다. 양쪽에서 돈을 버는 겁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젠슨왕이 이번 GTC에서 2028년 출시 예정인 페인만 아키텍처의 윤곽을 처음 공개했습니다. 페인만은 3D 다이 스태킹, 쉽게 말해 칩을 층층이 쌓는 기술을 처음 적용합니다. 그리고 표준 HBM이 아니라 커스텀 HBM, 엔비디아만을 위해 특별 제작된 메모리를 씁니다. TSMC 1.6나노 공정. 이건 삼성과 SK 하이닉스에게 2028년까지의 주문서가 미리 날아온 것과 같습니다. HBM 수요가 지금도 폭발하고 있는데 2028년에는 아예 다른 차원의 메모리가 필요해진다는 뜻입니다. 최태원 회장이 어제 직접 말했습니다. 메모리칩 부족 현상은 2030년까지 4에서 5년 더 지속될 것이다. 자, 여기서 아까 미뤄뒀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SK 하이닉스의 ADR 상장이 삼성전자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SK 하이닉스가 뉴욕에 상장되면 글로벌 투자자들이 한국 반도체에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한국 증시에 반도체 빅2가 있다는 걸 미국 시장이 공식적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TSMC가 뉴욕에 상장됐을 때 대만 반도체 생태계 전체에 글로벌 자금이 유입된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삼성은 16조 원 자사주 소각으로 주당 가치를 올리고 SK 하이닉스는 ADR로 시장 자체를 넓히고 엔비디아는 그로크3와 베라루빈의 이중 구조에 2028년 페인만까지 예고하면서 HBM 수요를 지금부터 3년 뒤까지 폭발시키고 있습니다. 세 개의 카드가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림에 균열을 낼 수 있는 변수가 있습니다. 유가입니다. 한국은 원유를 100% 수입합니다. 유가가 오르면 원화가 약해지고 원화가 약해지면 외국인 투자자에게 한국 주식의 달러 수익률이 떨어집니다. 미국과 이란 사이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면서 브렌트유가 배럴당 100달러를 넘긴 상태입니다. 원달러 환율은 장중 1,500 기본까지 치솟았다가 1,487원으로 겨우 내려왔습니다. 예금금리 3%대인데 수입 물가는 8개월째 상승 중입니다. 내 돈이 물가를 못 따라가고 있습니다. 열심히 저축하면 부자가 된다는 말, 지금은 처참한 오답이 되었습니다. 가장 안전해 보이는 예금이 사실은 가장 느린 독입니다. 시나리오를 정리하겠습니다. 하나, 유가가 안정되면 전쟁이 협상 국면에 들어가고 브렌트유가 80달러대로 내려오면 환율이 안정되고 외국인 자금이 돌아옵니다. 삼성전자는 자사주 소각 효과와 HBM4 양산 모멘텀이 겹치면서 20만 원대를 안정적으로 넘어갑니다.
증권사 목표가 24만 원에서 34만 원. SK하이닉스는 ADR 기대감까지 합쳐지면 110만 원에서 120만 원대를 시도합니다. 둘, 전쟁이 장기화되면 유가 120달러, 환율 1,550원. 외국인 매도 압력이 강해집니다. 장기 충격이 옵니다. 하지만 반도체 수요 자체가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AI 데이터 센터는 전쟁 중에도 돌아갑니다. 셋, 극단적 충돌이 벌어지면 호르무즈 해협이 일시 봉쇄되고 유가 150달러를 넘는 경우입니다. 이건 2022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초기보다 더 강한 충격입니다. 공포가 극에 달합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는 게 두려워지는 그 감각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이 역설적으로 5년 이내에 2배 이상의 수익을 줄 수 있는 역대급 구간이 됩니다. 공포가 극에 달할 때 돈은 반대 방향에서 만들어집니다. 복잡하게 고민하지 마세요. 매일 아침 두 가지만 체크하십시오. 브렌트유 가격과 원달러 환율. 이 두 숫자가 동시에 오르면 조심하고 동시에 내리면 적극적으로 움직이십시오. 개인이 아무리 똑똑해도 시스템이 바뀌지 않으면 같은 일이 반복됩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려면 ADR 같은 제도적 문이 열려야 하고 금산분리법의 구조적 모순이 해결돼야 합니다. 이건 개인의 노력이 아니라 시장 구조의 문제입니다. 삼성은 확장된 현재입니다. 16조 원 소각이라는 확정 카드가 있고 HBM4 양산이 시작됐고 그로크3에 SRAM까지 납품합니다. SK하이닉스는 열리는 미래입니다. ADR이 현실화되면 PER 재평가가 일어나면서 폭발력이 더 큽니다. 엔비디아 HBM4 물량의 약 70%를 확보하고 있고 2026년 영업이익 전망치는 174조 원에서 204조 원. 창사 이래 가장 강력한 수익성입니다. 여러분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중 어디에 먼저 관심을 두시겠습니까? 댓글로 삼성 또는 SK라고 한 글자만 남겨주십시오. 가장 많이 나온 의견을 다음 영상에서 집중 분석하겠습니다. 그런데 GTC 2026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내일까지 이어집니다. 젠슨 왕이 페인만의 세부 스펙을 추가 공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커스텀 HBM의 정체가 밝혀지는 순간 삼성과 하이닉스의 2028년 주문서 규모가 확정됩니다. 그 발표가 나오면 이 채널에서 가장 먼저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이해하는 힘이 자유를 만듭니다. 뉴스의 네 글자에 휘둘리지 마십시오. 부조를 읽으십시오. 부조를 읽는 사람만이 공포 속에서 기회를 집어올립니다. 오늘의 이 선택이 당신의 10년후를 바꿀 것입니다. 이런 분석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위대한 K경제학이었습니다. 본 영상은 투자 조언이 아니라 경제 교육 해설 목적입니다. 투자 판단은 반드시 본인의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합니다.